학교에서 무차별 괴롭힘을 당하던 찌질이가 마침내 성장하여 전교에서 가장 강한 격투 고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싸우는 이는 적대 고등학교의 최강자다. 먼저 복싱의 유자 후퇴 회피로 상대의 주먹을 피한다. 이런 S+급 속도의 학금수연은 놀랐다. 로유첸이 그에게 낮은 킥을 날렸다. 그 단 한 방이었다. 김수현은 다리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반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공격에 김수현은 전혀 기운이 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로유첸이 돌진하는 틈을 타서 김수현은 마침내 좋은 타이밍에 그를 가격했다. 로유첸이 물러날 때 김수현은 회복약을 사용해 순간적으로 체력을 회복했다. 그는 강북 남구리에 이런 괴물이 있다니 놀랐다. 로유첸은 말없이 계속 다리로 공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차가운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전수현이 특별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의 공격을 피했고 이중공권을 사용했다. 김수현은 계속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 노유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구류무술 태권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술이라는 것이다. 김수현은 정보 차이를 이용해 효과적인 공격을 성공시켰다. 그는 과감하게 후반 극한 기술을 사용했다. 로나이천의 인내심은 양천학과 같다. S+. 김수현이 양천학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성은 역시 로나이천에게도 통할 것이다. 김수현이 상승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56kg의 힘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공격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김수현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나오가 이 공격을 피했어. 그저 팔에 맞았을 뿐이야. 김수현이 갑자기 깨달았어. 그의 속도가 양간학보다 빠르다는 걸. 이번에는 김수현이 방심했어. 이제 이 정도까지 왔네. 김수현은 두 번째 회복콕만 쓸 수밖에 없었어. 곧 강석 쪽에서 전화가 걸려왔어. 전화 너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김수현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다고. 그는 마지막 미친 전사 카드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분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면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전화 너머의 강석이 로유검에게 말했다. 전혀 수현을 바로 데려와라. 그때 동생이 다시 큰일을 보고했다. 강북 동구의 사람들이 우리 남구의 대부를 공격했다. 정범상은 역시 한재하라며 감탄했다. 우리의 전략을 알아맞히다니. 그렇지만 강석은 명령했다. 먼저 김수현을 처리하라고. 전화 너머의 로유첸이 조용하자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위아해했다. 그것은 물론 장베이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의 구하준이 왔기 때문이다. 방금 전 그는 왜인지 갑자기 힘이 빠졌다. 지금 다시 로유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강석은 먼저 구하준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군사전략가 정범상은 로유첸에게 먼저 철수하라고 했다. 지금 그들이 게으른 게 매우 위험해. 만약 강북동과 맞서려면 로유겸이 필요해. 하지만 강석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김수현을 잡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정범상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예전엔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김수현을 잡을 수 있게 할게.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후회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졌다. 그가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최고조에 달했다. 임무 알림창도 김수현에게 알려주었다. 나유겸을 이기는 서브 임무 실패. 다행히 서브 임무 실패에는 벌칙이 없었다. 김수현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이제 남고 이에게 이렇게 맞다니. 김수현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로 강북을 통일할 수 있을까? 그는 막 북고의 영토로 가려고 했다. 두건을 쓰고 여기저기서 힘을 키우며 싸웠다. 하지만 임무 알림창에는 양성 임무가 뜨였다. 김수현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 이번 임무는 잠재력 A 이상인 멤버들, 극도와 함께 하루 만에 각성. 보상이 매우 좋다. 이제 드디어 각성할 때가 왔다. 하지만 김수현은 아직 모른다. 어떻게 해야 각성할 수 있는지. 이현동은 폭행당한 후에 각성했다. 잠재력이 F인 사람이 각성하고 나니 그렇게 강하다니. 정말 김수현을 놀라게 했어. 소은도 어떻게 깨어나야 할지 모르겠어. 최근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래서 말투가 좀 이상해졌어. 마치 왕처럼 말이야. 하지만 김수현이 소은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야 해. 앞으로 구하준처럼 변하면 누워있지 마. 그래도 김도현보다는 나아. 김수현은 어렴풋이 자신도 깨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다음날 선생님이 자리 배치를 바꾸면서 백채린과 김수현이 함께 앉게 되었어요. 김수현은 오늘도 화난 걸까 궁금했어요. 같이 앉는 게 역겹다고 느끼는 걸까? 사실 백채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보수현이 자신이 좋아한다는 걸 알까 두려워서. 그래서 백채린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채린 손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을 바라보았다. 김수현이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백채린이 화내며 말했다. 왜 갑자기 만져요? 하지만 김수현은 단지 벌레 물린 곳에 십자 모양으로 긁어 가려움을 멈추려 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백채린은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도 왜 거절할 수 없는지 몰랐다. 방과 후 강북서고 주요 전력 다시 회의를 열다. 장지하의 이해에 따르면
강석의 세력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는 이지연 등과 함께 동쪽에서 동구를 제압하고 있다. 서쪽은 노유겸과 정범상 등에게 맡겼다. 그래서 서구와 강석이 싸우기 전에 먼저 정범상부터 처리해야 해. 이것은 피할 수 없이 노유겸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야. 그때 김도연은 김수현이라는 개자식 때문에 다시 그녀의 지갑을 건드리러 왔어. 김수현은 불만을 토로하며 형은 대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극도의 설명에 따라 장지하는 그 여자가 김수현의 여동생임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김수현은 여동생을 먼저 나가게 했다. 그때 김다연은 한 사람을 주목했다. 그녀는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는 게 이상했다. 마지막에 그녀는 김수현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경고했다. 이때 이현동이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보고했다. 잠시 후 김수현이 다시 찾아왔다. 강북 남구의 영역으로 남구 산하의 몇몇 고등학교, 남구가 곧 망할 것 같아 강북 서구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납금 때문이다. 남구 세력 범위 내의 모든 고등학교는 매달 한 번씩 강석에게 상납금을 내야 한다. 그들은 이미 터무니없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납금을 받지 않는 서구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땅을 김수현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느슨해졌을 때 남구의 한 사람이 철봉을 들어 올렸어요. 김수현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성일이 뛰어올라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역시 군사가 말한 대로구나. 그들이 남구의 계략에 거의 걸릴 뻔했어. 극도도 시스터마를 내세웠네. 그가 김수현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하네. 그건 물론 다치지 않았지. 김수현은 알고 있어. 아마 정범상이 지시한 사람들일 거야. 그 녀석은 정말 음흉한 사람이야. 어두운 곳에서 남구 사람들 무리가 다시 나왔다. 김수현은 갑자기 반상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임무 팝업이 서브 퀘스트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남구의 모든 사람을 처치하기만 하면 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정말로 공짜 경험치다. 지금 김수현은 두 개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남구 사람들은 김수현 일행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오늘 김수현, 극도와 성일이 하루 깨도록 만들어야 해. 어둠 속의 정범상은 갑자기 강석의 전화를 받았어. 그는 서쪽을 정범상에게 맡겼어. 그래서 그쪽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어. 예를 들어 김수현 잡기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현재는 정범상의 입맛을 돋우는 수준일 뿐이야. 곧 본격적인 주 요리 단계에 들어갈 거야. 그가 강북 서구의 김수현이 외동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에겐 김다연이라는 여동생이 있다. 이때 남구 일행의 포위 공격을 맞서며 극도는 뚱뚱한 몸매로 요염한 자세를 취했다. 남구 사람들은 갑자기 역겨움을 느꼈다. 극도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심장은 이미 없어졌다. 남구 사람들은 감탄했다. 역시 다크 소울답다고. 그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 아래에 이렇게 강한 실력이 있을 줄이야. 극도는 차갑게 말했다. 거의 끝낼 때가 됐다. 그때 김수현이 힘껏 그의 엉덩이를 한번 쳤다. 극도는 갑자기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수현은 그에게 계속 싸우라고, 나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만약 각성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다. 성일은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는 매우 강해지고 싶어 한다. 또 다시 지고 싶지 않다. 언젠가는 성일이 직접 로나웅을 해결할 것이다. 그는 더 강한 상대와 싸우고 싶어 한다. 이때 김수현도 힘껏 성일의 엉덩이를 때렸다. 성일의 엉덩이를 때렸다. 하루 종일 좀 속상해서 물었어. 무슨 일이냐고? 김수현은 왜 모두 깨어나지 않는지 위아해했어. 그는 맞으면 깨어난다고 생각했었어. 아무래도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 이때 남구 사람들은 이미 모두 쓰러졌어. 김수현은 어쩔 수 없이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 하지만 새 진카가 사용하는 스킬은 꽤 괜찮았어. 이번 주 내내 김수현은 매우 피곤했어. 김도현은 우리 집 벌레가 TV 보고 있다고 불만이야. 김수현이 반박했어. 벌레는 네가 아니야. 라이브 방송 때문에 엄마의 피땀 돈을 빨아먹는 녀석.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낭비했어. 김도현은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그녀는 김수현에게 자신을 좀 더 잘 대해달라고 했어. 왜냐하면 김미녀가 그녀를 같이 라이브에 초대했거든. 이 여자는 최근에 갑자기 뜬 사람이야. 19살 방송인. 그녀는 김다연을 주말에 함께 방송하자고 초대했다. 김수현이 무심한 모습을 보자 김다연은 성공하면 꼭 그 녀석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김수현은 그녀의 성공을 빌었다. 그때 자신이 그가 미쳤다는 사실을 모두 폭로할 거라고 말했다. 곧 라이브 방송하는 날이 다가오네요. 김미녀가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자들은 모두 다연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김미녀는 미소 지으며 방송을 끊었어요. 김다연은 미안하다고 그녀에게 사과했어요.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고. 말도 잘 못해. 분위기만 망칠 뿐이야. 김미녀가 친절하게 괜찮다고 말했어. 관객들도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많이 연습하고 분위기에 맞추면 나아질 거야. 김도연이 언니에게 부탁하고 싶어해. 친구들을 함께 초대하고 싶어해.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녀가 훨씬 대담해질 거예요. 김미녀는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녀는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밖에 나온 김미녀는 정범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 눈에 김다연은 바보 같아요. 그리고 내일 김다연과 친해지면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어. 강북남고 쪽도 이미 준비를 마쳤어. 남고 4위인 오진구가 무언가를 들고 여기로 왔어. 내일 김도연의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김미인도 그녀를 여기로 데려올 거야. 먼저 축하연인 척하며 술을 따라주고 그 다음 그녀에게 중독성 있는 핀타니를 먹여줄 거야. 중독된 김도연이 자아를 잃은 후 정범상은 그녀를 이용해 김수연을 위협했다. 이렇게 하면 병력을 잃지 않으면서 강북 서구 고객을 얻을 수 있다. 정범상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김도연의 친구들이 김미녀에게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은 양수아야. 또 한 명은 놀랍게도 성일이야. 그도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건지 몰라. 며칠 전 금도연이 하교 후에 성일이를 찾았어. 그녀는 성일이와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 번호를 교환했어. 왜냐하면 김수연의 여동생이니까. 그래서 성이 하루에 번호를 그녀에게 줬어. 김도연이 그녀가 이렇게 예쁜 걸 보니까 영화를 찍을 때 꼭 그녀를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성이 하루도 이유를 모르겠어.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이때 깊이 잠든 김수연이 임무 알림창에서 주 퀘스트를 받았어.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김도연을 구출해 플래티넘 카드 한 장 보상. 북고등학교 22의 양천학도 위하에 했다. 여동생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두 사람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김수연,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정상적으로 들렸다. 아름다운 언니 집에서 생방송 준비 중이었다. 김수연이 그녀에게 빨리 미친 척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다연은 이미 관객들과 약속했어요. 오늘 밤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김수연도 그녀를 신경 쓰기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오빠에게 돈을 벌게 해줬어요. 기억해서 오빠에게 선물 사라고 해요. 모든 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럼 김수연은 이 임무 팝업을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자기 구하라니 뭐야. 하루 종일 고생한 두 사람의 방송이 끝났어. 성일이는 아직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대. 김미녀가 모두 수고했다고 말했어. 전다연은 이틀 동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 김미녀가 그녀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어. 갑자기 방송 끝나고 어디 가냐고 물었어. 멍한 상태인 성일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김미희는 집에 가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우리 모두 함께 오프닝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어. 어쨌든 오랫동안 열심히 방송했으니까 바로 집에 가는 건 좀 아쉽잖아. 김미희는 자신의 친구들이 모두 재미있다고 했어. 함께 놀러 가자고. 아쉬워하는 김수연. 극도의 관심이 있으면 깨어날 생각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멋진 근육 사진을 받았네요. 김수연은 어떻게 깨어나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김수연은 이 녀석이 놀라웠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정범상은 위아래하며 너는 인스타에 적어두지 않았어. 김수연은 그에게 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제 다시 가짜로 서구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또 몰래 습격하는 장난은 그만두자. 정범상은 김수연에게 질문했어. 너는 외동이 아닌 것 같아. 맞지? 내 여동생은 아직 아나운서 하고 있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 김수연이 차갑게 묻는다. 정범상에게. 적어도 가족을 건드리지는 말아야지. 그가 대답하는 것을 경시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강북 서구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 김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용서를 구해도 나는 너를 죽일 거야. 하지만 김수연이 뭐라고 하든 정범상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어. 김다연은 이게 무슨 성대한 잔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분명히 술자리잖아. 성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갔어. 남고의 우찬규가 김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김미녀가 김도연에게 불평했다. 요즘 돈 벌기 힘들지. 그녀는 김도연에게 자신이 얼마를 벌고 싶은지 물었다. 김미녀가 한 달에 800만을 번다고 하자 김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미녀는 자신도 전에 너처럼 관객이 적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내가 활발해져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방법을 알고 싶니? 김다연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한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싶어한다. 바로 그때 최창규가 꺼냈다. 이미 준비된 것. 그는 이것이 향초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금미녀는 한쪽에서 부추기며 말했다. 자신이 이것을 사용한 후 구독자가 급증했다고.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분위기 좋은 방송을 좋아하니까. 그녀는 양수아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물었다. 집중력을 높이면 독서에도 도움이 돼. 최창규는 생각했지. 김미녀는 역시 고수야. 벌써 몇 사람이나 속였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핀타니는 한 번만 써도 끊기 힘든 약이야. 상대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찬가지야. 최창규는 두 사람에게 천천히 흡입해보라고 했어. 그때 한 그림자가 맹렬히 최창규에게 발차기를 날렸어.
하루 종일은 정말 분명했어. 펜타니가 뭐하는 애인지. 최창규가 화나서 거의 성공할 뻔했어. 이건 또 어디서 날아온 멍청이야. 강북남고 4등인 오진구. 새로운 예쁜 여자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 당연히 성일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에 이 축하연이 이상하다고 느낀 성일은 전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수연은 축하연이 함정일 가능성을 알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지금 성일이 해야 할 일은 두 소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